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12월 1일 증권 마감 시간입니다. 자, 달력도 한 장만 남았습니다. 자,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시작인가. 자, 오늘 이야기는 어제, 그제, 그리고 금요일 날 마감 시황 이 세 개를 연달아 드라마 1편, 2편, 3편을 보듯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오늘 마감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글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은 오늘 어떻게 됐다, 내일 어떻게 됐다, 뭐 그저께 어떻게 됐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 응? 다 이어지는 거네. 이 파생시장은 다 이어져요. 응? 그냥 파생시장 흐름을 모르고 주식만 보는 사람은 오늘 갑자기 올랐네, 갑자기 내렸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파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밸류 시황 전략글은 매일매일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오늘 현대차 하락 깊은 의미는 내일도 이어진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도깨비밸류가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자, 11월 정치 조정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브루드콘 구글 때문에 갑자기 올라선 거 아닙니까? 잠깐. 자, 그런데 그 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그 돈이 최근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피의 대장주 현대차로 매기가 쏠리는지 봐야 된다. 그래야 코스피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제가 말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증시가 별로였는데도 현대차는 보합이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그게 현대차로 좀 매기가 쏠려야 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이닉스 상승은 했지만은 음봉으로 윗꼬리가 좀 길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아주 음봉으로 마감이 됐잖아. 그렇죠? 도깨비밸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 애프터마켓에서 팔았다 그랬잖아. 오늘 역시나 그런 흐름이 나왔어. 그 돈으로 저는 다른 거를 사서 먹었단 말이야. 단타를 치든 선물을 하든 뭐를 하든 그 돈을 활용을 잘 했단 말이야. 오늘 삼성전 역시나 시초가만 좋았지 쭉 밀려서 끝났잖아.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보다도 1,000원이 빠져서 끝났단 말이야. 자, 이런 이야기 이어드릴 거고,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DSC 인베스트먼트, 단기 수익. 자, 오늘 봤습니다. 도깨비밸류가 지난주에 단품방을 만들었죠. 그렇죠? 단품방을 만들어서 반도체 단품 하실 분 들어오세요. 5만원, 단품 5만원이 되고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다 좋게 수익이 났습니다. 한 종목만 수익이 안 났어. 심텍이라는 종목. 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오테크닉스하고 심텍 보여드렸죠. 그렇죠? 제 생각과 달리 이렇게 지웠는데 한 줄이 지워지지 않아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들 종목 흐름이 나쁘진 않게 보여요. 잠시 후에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아이고 매수한 지 며칠 만에 5% 이상 수익을 줬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감사하게 먹었다. 매수할 때부터 단기로 먹는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오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 수익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셨거나 구독자인데도 어제 요 4개 쭉 한번 보세요. 이건 1시간짜리예요. 보시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1시간짜리. 다 1시간 동안 그냥 음악 듣지 말고 짬내서 한번 영상 보세요. 보고서 한번 오늘 아침 것도 보고 오늘 마감 글 것도 보고 하면서 흐름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이 뭡니까? 금요일날 우리 증시 코스피는 1.5%나 급락이 나오고, 그렇죠? 초반엔 좋았다가 쭉 급락이 나오고, 코스닥은 급등이 나왔어. 급등. 맞잖아. 3% 이상 코스닥이 급등이 났단 말이야. 코스피가 빠졌는데도 돈이 코스닥으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어질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제가 어제하고 그제 1시간짜리 2시간 영상을 올려드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도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기관이 들어와야 되거든. 기관.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기관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 기관이. 왜? 정부하고 관련이 있잖아. 정부하고. 지금 오늘 2% 넘게 오르다가 코스닥이 상승은 했지만 윗골이 남긴 것은 정부에서 오늘 아직까지는 코스닥 정책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 코스피 쭉 올라간 것처럼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좀 밀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왔죠. 우리 그런 적 없다.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코스피도 외국인이 계속 팔아도 코스피가 잘 버텼단 말이야. 그것은 외국인이 패대기를 안 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죠. 왜? 주식이란 것은 최대한 높은 데서 팔아야 먹고 파는 거잖아. 파생하고 틀리게. 파생은 하락에 배팅했으니까 하락에 배팅한 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거지만 주식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에 발맞춰서 매도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외국인이 하루에 2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어요. 1조 원 넘는 건 간간히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매도하는 거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계속 팔았어요. 최근에는 11월 달 내내 계속 팔았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기관이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기관이 오늘도 이렇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어. 이 돈이 코스닥으로 몰려갔다고.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그래서 도깨밸류가 어제 그제 이야기 해드린 것이 야, 코스피 대장주가 잘 가다가 중소형주들이 한번 번쩍하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조정 신호인데, 그렇지만 이번 금요일 날 급등 나온 것은 조정 흐름보다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흐름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켜봤더니 나쁘지 않단 얘기예요. 나쁘지 않단 얘기예요. 일단은 뭐 윗꼬리는 길게 좀 남겼지만은 NXT 애프터마켓 종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프터마켓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이닉스 1.5%, 오늘도 똑같이 끝났어요. 하이닉스 1.5%에 끝났죠. 애프터마켓에서도 1.5%로 끝났고, 삼성전자 0.30 올랐죠. 삼성전자 조금 빠졌네요. 200원 빠졌네. 0.10%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니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렇지만 오늘 도깨비밸류가 이야기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키포인트가 뭡니까? 코스닥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해서 있는 현금 30% 비중을 막 들어가진 말자 그랬어요. 그렇죠? 현금 30%는 계속 유지하되 남은 돈으로 공격적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깨비밸류가 운영했던 반도체 단품방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만든 거예요. 단품방. 도깨비밸류가 3만원, 아니 5만원 내고 들어오세요. 제가 올려드렸었죠. 자, 이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끔씩 단품방 모십니다. 합니다. 이렇게.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단품방.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린 반도체 단품방은 이렇게 11월 25일 날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종목은 ENF 테크놀리지, 이거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프리마켓에서 2.69%나 상승, 매수 신호는 기다리세요, 이렇게 올려드렸죠. 3차 매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제가 시황 전략글에 이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단기로 먹고 나올 거다,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래서 단기로 먹으러 들어가려고 전략 다 짰던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별로라 매수 거는 거 일단 취소시켰어. 취소글 못 보고 매수되신 분 3분이 매수가 됐단 얘기죠. ENF 테크놀리지에서 매수가 됐어. 시장이 별로라, 야, 반도체 종목을 접고 일단 3명은 매수됐고, 그래서 요 종목을 줬어요. 제주반도체도 갭상승이 조금 3%인가 올라서 취소했어. 취소했어. 얘는 아예 취소를 해버렸어. 자, ENF 테크놀리지 매수했지.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 분할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날이 26일입니다. 그렇죠? DSC 인베스트먼트, 필요사 투자자죠. 반도체 간접 종목입니다. 자, 물려도 걱정이 없는 구간이다. 매수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한 종목만 줄라고 했는데 ENF 테크놀로지 3명이 매수됐지만 흐름이 별로인 것 같아서 DSC 인베스트먼트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줬고, 근데 반도체 하려고 들어왔더니 DSC 인베스트먼트 이게 뭐야 하고 매수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다른 걸 줬어요. 심텍하고 이오테크니스 들어갔다가 본전에 매도하라 그래서 금요일날 분위기가 별로인 거야. 금요일날.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라 그랬어. 근데 매도 못하고 들고 오는 분이 있어. 그래서 우연찮게 ENF 테크놀로지 매수했지, DSC 인베스트먼트 했지, 심텍 했지, 이오테크니스 그들 종목을 다 매수를 했단 말이야. 이 30 몇 명 중에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뭐 했고 뭐 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오테크니스 보세요. 이오테크니스 27만 5천 원부터 매도하라고 올려드렸고 원래 10% 정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오테크니스. 근데 8.37%나 올라가더라고. 근데 10%까지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28만 원 위부터 각자 매도하면 10% 먹는 건데 그냥 27만 5천 원부터 매도하라 이렇게 올려드려서 오늘 7, 8% 수익을 보고 매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며칠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10% 수익을 받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 올랐고 그리고 심텍만 이 반도체 방에서 수익이 현재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종목들 다 들어간 거 찍어드린 거 심텍 빼고 나머지는 다 먹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종목들 보자고요. 자, 이오테크니스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8.56%. 그래서 27만 5천 원 위에서 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수하고 나서 7, 8% 며칠 만에 먹고 나왔다. 2, 3일 만에 먹고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거고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몇 %까지 올랐냐면 7.6%까지 올랐. 차트 보면 좋잖아. 이 회사도 괜찮거든. 흐름 좋아요. 흐름 좋은데 저는 왜 매도시켰냐면 흐름이 나빠서가 아니야. 이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냥 단기로 먹고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매도한 이유가 나빠서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별로 안 좋아서 매도한 것도 있지만은 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0.7% 빠지고 있고 독일 지수가 1.35%나 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DS 인베스트먼트 오늘 이렇게 길게 음봉 나왔지만 장중에 몇 % 올랐냐면 5.84. 근데 전날 몇 % 올랐냐면 7.63. 우리가 요날 샀거든. 요때 샀거든. 자, DSC 인베스트먼트 언제 샀나 다시 한번 봅시다. 아이고 26일날 샀네요. 26일날. 자, 26일날 샀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26일이면 이날 26일이에요. 10% 먹고도 남았지. 그렇죠? 10% 먹고도 남았지. 그래서 비중을 70% 줄였어요. 올매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 단기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이 세 종목 그냥 엄청 배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보유했다가 잘 먹고 나왔다. 이 내용이고 심텍 보겠습니다. 심텍은 들어갔다가 본전에 매도하라고 했는데 매도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글을 늦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얘는 못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들고 있는 분도 있다. 그래서 얘는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시장 분위기 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죠.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분위기 좋으면 또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용은 그렇다는 거. 지금까지 흐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도깨비밸류가 반도체 종목 사서 왜 이번에는 짧게 먹지?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나서 몇십 프로씩 먹더니 그렇죠? 우리가 이걸 먹은 거 아니야.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가 9월 10날 샀잖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 하나마이크론 100%를 먹었단 말이야. 쭉 먹고 우리가 팔고 반도체가 쭉 조정을 받은 거란 말이야. 조정 받을 만큼 받아서 여기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깨비밸류 시황 전략을 맨날 보면 업종 종목 하나하나 최저가 찾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업종을 저가 찾는 거는 도깨비밸류가 시황을 잘 보기 때문에 잘 찾는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9월 10날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 신호 주고 반도체. 그리고 쭉 기다려서 조정 받을 만큼 받아서 매수하고 얼마나 흐름이 좋아. 그렇죠? 그런 시황 전략을 매일매일 들으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번 반도체 들어간 건 좀 짧게 먹고 나왔다. 왜? 삼성전자가 못 가면 얘네도 올라가다가도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자, 말 나온 김에 또 삼성전자 봐야죠. 하이닉스랑.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도깨비밸류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10만 1,500원 아래서 매수해서, 그렇죠? 10만 1,300원대 매수했거든. 그런데 10만 500원에 금요일 날 끝났어요. 약간 손실이지. 그렇죠? 10만 원짜리 1,000원 손실 봤으니까 얼마 1% 손실 봤네. 그런데 애프터마켓서 10만 1,5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10만 1,300원대 팔았단 말이에요. 0. 몇 퍼센트 손해보고. 그래서 어제도 긴 내용을 올려드렸잖아.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는 뭐 악재가 없으니까 상승은 할 확률이 아주 크지만은 끝까지 올라갈지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도깨비밸류는 이 돈으로 다른 거를 만지작거리냐고 일단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죠. 오늘 역시나 그런 흐름이 나왔어. 삼성전자 분봉으로 보면 초반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다 쭉 내려왔어. 그렇죠? 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하이닉스도.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좋았지만 쭉 이렇게 마감이 됐고. 그나마 하이닉스는 좀 올라온 거야.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은 뭐 최근에 샀다 팔았다 했지만은 기관이 요 며칠 계속 사다가 또 팔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내일도 모레도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일시적으로 하루 판 건지 아니면은 도깨비밸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시장 흐름을 봐서 알겠지만은 코스닥으로 매기가 쏠렸잖아. 그것 때문에 얘네가 파는 건지. 하이닉스는 요 며칠 계속 샀거든. 그렇죠? 계속 샀어. 3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2주 반 동안. 계속 사다가 오늘 매수가 멈췄어. 그렇죠? 기관이 매수가 멈췄어. 수급도 기관이 금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옮겨갔고 코스닥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 투자하는 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단기로 보는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신 분은 각자 알아서 잘 도깨비밸류 시황 보는 거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지켜봤더니 역시나 힘은 없었더라. 이겁니다. 오늘 만약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0.7%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뭐 반도체 지수가 얼마 빠졌네 하면 내일도 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 도깨비밸류가 미국 증시도 하락장을 만났었는데 브루드컴 구글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추수감사절 전에 뭔가 선물을 주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주부터 중요하다는 얘기지. 미국 증시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수급도 안 좋고 그렇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네가 힘이 없으면 그렇죠. 자, 얘네가 힘이 없으면 이 돈이 얘로 갈 수도 있는 흐름, 그런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코스피가 잘 버텨주는 거거든. 근데 오늘 얘가 현대차가 이렇게 떨어지더란 얘기야. 내일도 떨어지면 여기를 못 지켜주면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알고 가야 된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도깨비밸류가 현대차 차트 보여드리면서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순환매 들어오나 봐야 됩니다 했지만은 매수 신호라고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야. 증시 흐름을 보는 바로미터 격으로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여기로 가는지 보자. 그걸 이야기해드렸단 말이야. 근데 금요일 날은 잘 버텼어. 금요일 날 코스피가 1.5% 빠졌는데도 잘 버텼어. 그런데 오늘 미끄러졌다는 얘기야.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래서 코스피 흐름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별로 세력들이 들어오진 않더라. 이겁니다. 내일 하루 더 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1% 올랐는데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잘 가는 업종 대장주들이 오늘도 잘 갔나 봤죠. 그렇죠? 자, 고용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운 좋게 코스닥에서 지금 대장으로 치고 가는 애들이 운 좋게 도깨밸류 VIP 회원님들 종목이란 말이야. 두 종목이나. 고영하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두 종목. 오늘도 얘 잘 올라갔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에 샀는지는 알려드렸죠? 8만원대 매수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급등하기 전부터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13만원대. 13만원대 저하고 동참하실 분, 단품방 이건 30만원 받는다 그랬죠. 30만원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죠? 다른 단품은 5만원씩 받았는데 얘는 30만원 받단 말이에요.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고영하고 얘 한번 수급을 보자고요. 수급 좋아요. 고영, 수급 좋아요. 외국인 오늘 26만 주 파는 거 아무 신경 안 써. 아니 금요일 200만 주를 샀는데 아무 신경 안 써. 기관이 사면 돼. 아주 잘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건 우리 종목이 아니야. 리가캠 바이오. 잘 가고 있단 말이야. 얘 무서워서 못 사. 너무 많이 올라서. 리가캠 바이오. 표저감 치료제 관련주란 말이야. 표저감. 얘는 자, 식탁 앞에 만나는 음식이 있어. 뭘 먹어도 배불러. 그럼 2개만 먹으면 되지. 3개까지 분산돼서 먹을 필요는 없거든. 분산시켜봤자 수익률은 똑같은 거야. 그렇죠? 예로 10% 먹고 고용 10% 먹고 ABL 10% 먹으면 30% 먹은 건가? 어차피 10% 먹은 거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이렇게 대장주들은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쏠림은 코스피 대장주에서 코스닥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쏠렸고 그 전부터 소리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 고용 같은 경우 우리 회원님들이 15,000원대 샀으니까 15,000원대 15,000원대 사서 쭉 가고 있었죠. 우리 VIP 회원님들은 13,000원대 산 거고 일반 채널방은 15,000원대 산 거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글 이야기 해드리는 거는 도깨밸류가 이야기했듯이 어제, 그제, 그리고 금요일날 마감글 올려드린 거 이거 쭉 연결지어서 보셔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박 여사님, 김 여사님 이렇게 비유해가면서 이야기 해드렸잖아. 그렇죠? 야, 그런 분들이 뒤늦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밸류였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